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는 등비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또 가하 조건을 보시면 이제 급수랑도 연결이 되네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다 양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이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런 급수랑 연결되는 문제는 대체로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양수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공비가 1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특이한 경우지만 시험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공비가 1인 경우도 사실 없는 건 아니죠.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모든 항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공비가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좀 그려보면 어차피 AN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대체로는 이래요. 큰 숫자에서 점점 항이 작아지는 거겠죠. 어딘가에 이렇게 1이라는 라인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1보다 작은 값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공비가 1보다 작아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bn이라는 수열은 뒤로 가면 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진동 형태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다 보니까 항들이 점점 커지겠지. 어딘가에 이렇게 1이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1보다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1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어느 정도 뒤쪽으로 가면 항번호가 커지면 대체로는 AN을 따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어느 n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로 결정이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이거 또 다시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자, 가하 조건이 좀 중요할 텐데 특이합니다. 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은 수렴한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bn 자체가 그러니까 bn이 아니죠. 이 전체 급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구하라고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값과도 별 상관이 없어요. 수렴한다는 조건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급수가 수렴한다면 이렇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 곱하기 b의 3n-2죠. 3n-2 마이너스 7 곱하기 b의 3n-1 플러스 2 곱하기 b의 3n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0이 돼야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당연히 극한은 0 돼야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아닐지라도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되기는 돼야 돼요. 1번 형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같으면 공비가 1보다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공비가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큰 수였다가 1, 요걸 1이라고 할게요. 처음에는 큰 수였을지라도 뒤로 가면 갈수록 1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이후로는 어떤 특정한 n값 이후로는 무조건 계속해서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큰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걸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는 거죠. 공비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항이 뒤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AN 자체는 1보다 작아질 테니까 n이 상당히 큰 숫자라고 치면 1보다 작아질 거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b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3에 마이너스 1의 3n-2제곱 빼기 7에 마이너스 1의 3n-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n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이 요거를 지수가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에 3n-2로 묶어내면 돼요. 이 자체로 이거 왔다 갔다 짝수 홀수 나눌 거 없이 그냥 지수가 제일 작은 걸로 묶어내면 됩니다. 요 형태로 풀이하는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맨 앞에는 3이 남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남는 거고요. 세 번째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3 플러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12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식을 잘 정리해 보면 뭐가 되느냐면 1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n 마이너스 2제곱이죠. 얘는 0 되는 게 아니죠. 예, 뭐 다른 걸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0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0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공비가 1보다 작아져서 처음에는 항이 클지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1보다 작은 항들이 만들어져서 bn이라고 하는 것이 뒤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에서는 이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0으로 안 가는 거니까. 그러면 특이하게도 이 경우가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인 겁니다. 이 경우라면 공비가 1보다 커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항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특이하긴 한데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항이 작은 값이었다가 아마 이렇게 1을 통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2번인 경우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1보다 커지는 거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뭐 두 번째, 몇 번째 항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렇게 해서 항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1보다 커 나타지는 거라서 AN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BN이 A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을 또 한번 새로 한번 써보면 3 곱하기 AN은 등비수열이니까 별거 없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 곱하기 A 곱하기 R의 3n-3제곱이 되겠죠. 7 곱하기 A 곱하기 R의 3n-2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R의 3n-1제곱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풀었던 방법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요거를 뭐 A도 똑같이 있으니까 A 곱하기 R의 3n-3제곱을 묶어낸다라고 치면 여기는 3A가 남을 거고요. 3이 남을 거고요. 3이 남을 거고요. 여기는 7R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2R의 제곱이 남는 거겠죠. A 자체는 0은 아닐 거예요. 그죠? A가 0이면 모든 항들이 다 0이 돼버리는 거니까 말이 안 될 거고요. R은 지금은 1보다 큰 형태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극한값이 0이 되려면 할 수 없죠. 뒤쪽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2r제곱 마이너스 7r 플러스 3은 0 요 방정식을 풀어보면 1, 2, 3,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r이 2분의 1 아니면 3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2분의 1은 아닐 거고 3이 맞겠죠. 우리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r이 3이 된다라고 하면 뒤쪽 부분, 이 부분이 0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극한값 자체는 0으로 가겠네요. 그죠? 얘랑 상관없죠. 얘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거는 0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0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3이었을 때는 얘는 0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R이 AN에서지만 R이 3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태다라고 하면 이제 항들을 좀 나열해 볼게요. 윗줄에다가는 항 번호를 쓸 거고요. n을 쓸 거고요. 아래쪽에다가는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한번 항들을 직접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있을 거고, 다섯 번째가 있을 거고, 여섯 번째가 있을 텐데 지금 r이 3인 경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공비가 3이니까 점점 항들이 커질 거 아니야, 그지? 어느 순간부터는 AN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준이 N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총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처음부터 네 번째 항부터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이 된다. 네 번째 항부터 AN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네 번째 항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B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B 곱하기 3이 되는 거겠죠? 공비가 3인 거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B 곱하기 3의 제곱 되는 거겠죠. B 곱하기 3, B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치면 물론 세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보통 네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등비수열의 특징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항 자체를 B라고 두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네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돼서 네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되고 다섯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여기는 이 수열을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AN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섯 번째 항부터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대신 여기나 여기는 요것처럼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AN이 언제 1보다 작아지는지, 언제까지 1보다 작아지는지, 어디서부터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지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가지수, 종류를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또는 세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첫 번째부터 AN이 되는 경우는 요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시작되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부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부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일곱 번째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일곱 번째라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 마이너스 1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대신 일곱 번째부터는 다른 수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게 AN이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4 이전이었을 때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 거는 다섯 번째부터였을 때 요거는 여섯 번째부터였을 때 이거는 일곱 번째 이상부터였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1번하고 4번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 만약에 B5의 제곱은 B4 곱하기 B6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등비 중앙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등비 중앙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붙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네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 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그러니까 1번이나 4번째, 이것도 등비 수열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 아예 통째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뒤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요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요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풀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2번으로. 2번은 요건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의 제곱, B를 제곱한 것이 뭐가 되는 거냐? 네 번째랑 여섯 번째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B가 되는 거고요. 뒤에 마이너스 4분의 9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4를 곱할까요? 4B 제곱은 4, 3, 12B 마이너스 9가 되는 건데 요거는 4B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9는 0이 돼서 이게 인수분해가 잘 되거든요. 2B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B가 2분의 3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B가 2분의 3이었다는 얘기는 얘가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얘는 2분의 9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A4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A4는 뭐가 되느냐? A5가 2분의 3 되는 거니까 A4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은 1보다 작아지는 게 맞으니까 요렇게 항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이 조건.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아니고 다섯 번째 항부터 AN을 따라간다라는 조건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4가 2분의 1 되면 A3은 문제에서는 이제 세 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다시 거꾸로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6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3번은 왜 안 되는 거냐? 3번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1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B5의 제곱은 요걸 제곱해주면 되는 건 1은 요거는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B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B 값이 4분의 13이 되면 되겠네요. 이거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겠지만 이게 4분의 13이었다는 얘기는 A5는 실제로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A5는 요거에다가 3을 곱한 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12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AN을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12분의 13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여기서부터가 여기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B라고 뒀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두 번째 거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네. 네 번째 항이 2분의 3이었다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항이 2분의 3이었다고 치면 네 번째 항이 2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Bn은 이쪽을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되는 게 맞는 거였었죠. 근데 이 경우는 여섯 번째 항이 4분의 13이었다라고 치면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되면 안 되는 거고 A5가 1보다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2분의 13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안 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